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독감 예방접종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제품에 문제는 없고 유통상의 문제였다 이렇게 설명했지만 예방접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1명 발생해서 사흘째 100명 아래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조금 전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얘기도 들어보셨는데요. 지금 유통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되는 것이다 이렇게 원인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 독감 백신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백신이긴 하지만 실제로 제조에서부터 접종 받을 때까지는 콜드 체인이라고 그래서 저온 유통 시스템에 있어야 합니다. 즉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거군요. 냉장된 4도씨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 중간에 어디선가 이 상온 또 이 상온이라고 할지라도 실내 온도라기보다는 실제로 외부 온도가 지금 굉장히 높기 때문에 트럭 같은 데서 만약에 상온에 노출됐다고 그러면은 뭐 전량 폐기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뭐 어디까지가 상온에 노출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 물량이 상온에 노출되어 있는지는 아직 다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일단 이 물량은 500만 개 정도이고 재분배하는 과정 중에서 즉 냉동차에서부터 재분배하는 과정 중에서 상온에 노출되었다고 그러니까 아마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500만 개 정도가 만약에 문제가 있어 전량 폐기가 된다고 하면 굉장히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접종. 500만 개라고 그러면 상당히 큰 데미지가 그렇죠. 되겠죠. 1900만 도즈가 무료 접종인데 그중에 500만 도즈가 폐기가 된다고 그러면 물량에서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시 수급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이 스케줄상으로 보면은 뒤에서 쓰려고 그랬던 물량을 미리 당겼으면은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어찌됐든 500만 도즈라는 것을 다시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공급을 할지 과연 어느 정도의 값을 주면은 사올 수 있는 것인지 아직까지는 다 불투명해서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13세에서 18세 대상 이 무료 백신 가운데 이 회사가 이제 이미 의료기관에 이제 배분을 한 게 500만 도즈, 그러니까 500만 명 분이고 그 가운데 이제 아까 브리핑을 보니까 실제로 얼마만큼이 상온에 노출됐는지는 아직 파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최대 500만 명 분이고 아직까지 이제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 상황인데 이런 게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12세 이하는 이미 예방 접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혹시 우리 아이가 맞은 예방 접종 백신도 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는 뭐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이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은 공급 계통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기 때문에 실제 어제까지 예방 주사를 맞으신 아이들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오늘부터 이제 접종하기로 했던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하고 임신부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아직 접종은 안 되었고 그 이상이 발견되어서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하니까 실제로 문제는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공급 계통이 달라서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은 이제 들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 해주셨고 자 그렇다면 독감 무료 예방 접종은 중단이 되는데 지금 돈 내고 받으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이거 중단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부분도 전혀 상관이 없죠. 그건 다른 공급 루트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또 이 유료로 접종하시는 경우에 있어서는 회사별로 가격도 다 다르고 병원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쪽의 공급 루트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오늘 내가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려고 했었다 하시는 분들, 유료로 맞으려고 했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미 병원에서 확보하고 있는 물량을 맞을 수 있는 거군요. 이건 전혀 뭐 콜드 체인으로 제대로 돼 갖고도 공급된 것이기 때문에 전혀 이상 없이 맞으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예방 접종에도 적기가 있는데 보통 이 예년, 그러니까 작년이나 재작년 상황을 보면 11월 중순이 이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그러면 2주 정도 이제 전에 맞아야 되니까 10월 말 또는 11월 초까지는 이 예방 접종을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2주 정도 이 무료 백신 접종이 중단이 되면 나중에 그만큼 병원에 좀 부하가 걸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검사 기간은 2주이긴 한데요. 네. 실제 접종을 재개시하는 것은 2주 이전에라도 먼저 문제 없는 물량을 먼저 접종할 수 있기 때문에 2주를 다 쓰지는 않을 것이지만 실제 2주 후에 그 결과가 이것은 사용할 수 없고 폐기해야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는 물량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접종 스케줄 자체는 큰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자, 백신 품질 검사를 해보고 폐기해야 될 수도 있다. 문제가 된 4도씨 유지를 못한 백신에 대해서는 폐기할 수도 있다 얘기해 주셨는데 품질 이상이 만약에 검사 결과 없다 하면은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노출 정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요. 품질 영양 항목 조사를 전부 해봐서 식약처에서 이것은 전혀 이상이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뭐 접종받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좀 찜찜한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뭐 과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폐기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이게 실제로 이렇게 보고된 경우는 없는데요. 예. 현실에서는 왕왕 일어날 수 있는 일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냉동차가 뭐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가는 도중에 냉동기가 망가졌다 그러면은 실제 서울서 갈 때에는 백신이었지만 부산에 갔을 때는 맹물 혹은 또 변질된 단백질이 들어있는 주사액이 되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었는데 예. 이게 실제 상황에서는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었지만 지금처럼 이 방역당국에서 이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 신규 확진자 또 문제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신규 확진자 61명입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줄었는데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안심을 할 수는 없지만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감소세인 것이 분명하고 한 가지 좀 더 희망적인 사실은 예. 이 양성률이 0.45%로 우리 오늘 접종량이 어제 접종량이 13,523건이거든요. 예. 이 양성률 자체는 사실 이 대유행 이전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사실 그 오늘 하루 데이터라 뭐 안심할 수는 없고요. 예. 또 하나는 그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즉 감염 경로가 불명한 환자의 수가 비율이 거의 30%도 떨어지질 않고 있어요. 네. 이 얘기는 지금 하루 이틀의 이런 확진자의 추이보다는 훨씬 더 추세적으로는 대량으로 대규모 발생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또 14일부터는 지금 우리가 2단계로 완화를 했거든요. 그럼 그 효과가 그 완화된 악영향이 어느 정도 나타날 시기가 되어서 이번 주말까지는 잘 버틴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추석 때 증폭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아슬아슬하고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추석 진짜 잘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 지난달 27일에 441명까지 올라갔다가 계속 두 자릿수로 안 떨어졌었단 말이죠. 그러다 지금 사흘 연속 두 자릿수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아직 안심할 수 없고 추석이 이제 변수다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주신다면요. 뭐 기본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우리가 백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치료제가 있는 것도 네. 아니고 또 추석에는 대규모 이동이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뭐 대규모 국민들의 이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갈 사람들은 다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 자가용을 타고 이동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인다는 것은 내 가족 내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매일 같이 사는 사람들은 뭐 결국은 식사도 같이 해야 되고 뭐든지 같이 할 수 있지만 예. 이 친척들이라든지 또는 차례를 지내고 여러 사람들이 부모님하고 다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유의를 하고 1박 2일, 2박 3일 지난다면 이것 자체가 큰 문제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접촉을 줄이시고 또 더 가능하다면 방역 수칙을 좀 더 강화해서 좀 부모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거리를 띄워놓고 말씀하시고 마스크를 항상 쓰고 있고 식사를 할 때에도 좀 다른 상에서 식사를 하시거나 또 화장실도 좀 따로 쓰거나 하는 이런 자가격리 수칙에 맞는 방역 수칙을 지키시면은 실제로 고향에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또 가능한 한 이동 중에서 휴게소 같은 데 들리지 않으시고 예. 들리신다 할지라도 최단시간으로 하시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흡연을 할 때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흡연실이라든지 야외에 있는 흡연실이라도 예. 상당히 접촉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실내에 있는 흡연실이라고 그러면 더 할 것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접촉들을 본인이 생각하면 잘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접촉을 최대한 줄이고 사람 간의 거리 두기를 잘 한다면 사실 야외에서는 거리 두기만 잘해도 감염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특히 실내 공간에서 식사를 하거나 혹은 뭐 음료를 마시거나 하는 이제 마스크를 벗는 순간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역 수칙 준수가 예.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네. 지금 그래서 정부가 뭐 휴게소 내에서는 이제 포장만 가능하게, 그러니까 안에선 취식하지 못하게 뭐 이런 조치를 여러 가지 내놨는데 일부에서는 혹시 뭐 선제 검사 같은 것으로 좀 확산 차단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요인은 없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선제 검사라는 것은 지금 PCR 검사로 해서는 한계가 있고요. 지금 한계가 서울시라든지 입영 장정들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수천 명 이상 해도 한 명도 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사회 전체에 만연됐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접촉하셨던 분들, 동선 안에 계신 분들은 좀 더 대규모로 광범위하게 좀 진단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예. 이럴 때는 사실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이 PCR 검사보다는 오히려 그 항원 신속 진단 키트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정확도는 좀 떨어지지만 85, 90% 정도 된다면은 선제적으로 빨리 진단 검사를 해서 양성으로 나오는 사람은 바로 격리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거든요. 또 여기서 만약에 좀 틀린다 할지라도 진단 검사에 있어서는 PCR이라는 확진 검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검사를 도입하게 되면 우리 진단 검사 수가 굉장히 늘어날 수가 있고 사실 스크리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고 요양병원이라는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 의료진이라든지 관계자, 간병인 같은 분들은 좀 주기적으로 이런 진단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양병원 지금 말씀하셨으니까요. 사실
부모님 요양병원에 모신 자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이 큰 이런 상황입니다. 추석 앞두고 있어서 더 그런데 지금 명절 앞두고 그런 명절 때 부모님이 모신 아들, 딸의 경우는 그래도 면회를 안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좀 방법은 있을 것으로 예. 보이는데요. 면회는 안 하지만 이렇게 벽을 세워놓고 즉 공간을 완전히 분리한다면 얼마든지 얘기는 할 수가 있고 예. 또 마이크 같은 경우도 마이크 스피커가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그 개인이 정도- 설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병원 차원에서 그렇죠. 병원 차원에서 이 예. 유리로 칸막이를 해놓고서 서로 이제 얼굴은 볼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라면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건 병원 차원에서 이런 준비를 해주셔야 예. 되기 때문에 실제로 면회를 가서 직접 만나시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보고요. 이번 추석인 경우에 있어서는 뭐 물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해주실 때는 잘 살균을 한 다음에 전해주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서 일단 방문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만나는 것은 직접 만나는 것은 안 되고 이렇게 예. 대면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비대면 필요성 강조를 해주셨는데 지금 대학 같은 경우도 뭐 비대면이 화두입니다. 그래서 지금 4년제 대학 중에 한 43% 정도는 전면적인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지만 또 동아대 같은 경우에 이 대면 강의를 시작했다가 지금 13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각자도 주의해야겠지만 뭐 학교나 교육부 차원에서 좀 시스템 마련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 대면 수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데 더 위험한 것이 이제 기숙사라든지 동호회 같은 데에서 밀접 접촉을 했던 분들이 전국에 걸쳐서 또다시 N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건 학교 당국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 계통에서 실제로 대면 수업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것이거든요. 즉 실습이라든지 뭐 실기라든지 이런 것은 대면 수업이 아니면은 원격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얼마나 방역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느냐, 잘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고 학교 당국에 있어서도 이 대면 수업을 할 때에 있어서의 그 방역 수칙을 엄격하게 만들 필요가 지금 있는 상황이고 이 추석이 지나는 이 시기에는 좀 대면 수업 안 하고 좀 더 뒤로 늦추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 대학교뿐만 아니라 뭐 초중고등학교 다 걱정일 것 같은데 교육부 입장에서는 사실 이 비대면 수업을 오래 하다 보면 학력 격차가 커지는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당분간은 좀 비대면 수업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 교수님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이번 추석 지나서 10월 9일 그 주말까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서 예. 당국도 10월 11일까지를 이 기간으로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후로 가을, 겨울을 얼마나 잘 지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과 또 통제 불가능한 상황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 기간이 제일 중요한 시기로 보여서 대면 수업은 조금씩 다 좀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 뭐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보통 이 생각했던 게 이 가을 겨울이 되고 날씨가 추워지면 좀 더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왔고 실제 뭐 영국이나 이런 유럽 등을 보면은 지금 코로나 재확산 추세가 아주 무서운 상황이거든요. 국내 앞으로 좀 어떻게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영국이나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전부가 다 이제 휴가철을 지나면서 굉장히 많은 재확산이 일어났는데 네. 특히 이제 환절기가 지나면서 호흡기계 질병이 많이 일어나는 시기에는 더 무서운 중복 감염이라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즉 두 가지가 다 유행해서 두 개의 바이러스가 다 감염이 되고 또 그 이외에도 다양한 감기 바이러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면역력을 떨어뜨려 주게 되고 거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게 되면은 좀 더 전염성도 강한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남반구의 경우를 보면은 네. 겨울이 지나면서 이 호흡기 질환, 특히 독감이 그렇게 대유행하진 않았었다고 해요. 예. 이것은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손 씻기를 잘하고 여러 가지가 다 방역이 잘 된다면은 우리도 또 유럽도 이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잘 지나갈 수 있지 예.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역시 계절적으로는 위험한 시기가 겨울일 수 교수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요. 국내에 재감염 사례가 공식 하나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치료제,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재감염이 된다고 하면 이거 좀 우려가 되는 예, 물론 부분이네요. 재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면역력이라는 게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항체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한 번 걸렸더라도 재감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사례는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아. 예, 3월 달에 완치가 되었고 4월 초라고 그러는데 4월 초에는 아직 이 GH라는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보고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예. 실제로 예전에 이스라엘 갔던 팀들이 감염이 된 적이 있었지만 4월 초에는 아직까지는 보고가 된 적이 없었는데 만약에 GH가 감염이 됐었다는 얘기는 일반 지역 사회에 해외로부터 유입된 바이러스가 이미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더 공포스러울 수가 있는데 지금 이 한 케이스만 보면은
이것이 V형에 감염되었다가 그다음에 GH형에 다시 감염되었다는 것은 아직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으로 보이진 예. 않아서 조금 의심되는 사례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감염 바이러스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재감염이라고 아직 확신하기에는 조금 네, 아직은 좀 이릅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GH 바이러스였다면은 뭐 그렇게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GH냐 V냐 이 차이에 따라서 재감염이 일어나는 것은 꼭 아니거든요. 네. 이 바이러스는 그렇게 큰 변이가 일어난 바이러스는 아닙니다. 예.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